네,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포털 검색어 순위를 좀 살펴보고 또 그 의미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 이슈 핫 키워드 아주 날카로운 분석 또 재미있는 분석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자 여러분 사실 설 잘 보내셨죠? 저도 좀 감기 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마당에 이 펌프질에서 이렇게 물을 내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한 달 정도 안 쓰면은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마중물이란 바가지 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은 바로 헬프가 아니라 셀프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이대!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또 인사해 주셨고요. 네. 커리어 관리 전문가이신 이대성닷컴의 이대성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이대 확 와닿습니다. 네. 그 3월은 이력서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2월 말 시점인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고 멋진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이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의 시각에서 본 서류 전형과 서류 지원을 하기 전 체크리스트 이렇게 핫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채용 담당자의 시각에서 본 서류 전형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에서 이제 또 광탈이라고 하죠. 빛의 속도로 탈락하는 분들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좀 대비책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서류 전형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이게 각 기업마다 채용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도 없고 명확하지도 않고 이걸 아는 취업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느꼈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말해서 영업직 10명을 뽑는데 1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특별하게 무슨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밤 11시 밤새 가면서 그것을 일일이 밑줄치가며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회사마다 나름대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자동 탈락이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회사의 그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세히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좀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 패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서류 전형 합격도 사실 빈익빈 부익부다. 그래서 정말 합격하는 사람은 또 다 여기저기 다 합격을 하고 안 되는 사람도 다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인가요? 그 빈익빈 부익부 확 꽂히는 그냥 단어입니다. 이게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가슴 아픈 단어일 수 있는데 그 공감 가는 단어인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탈자와 비광탈자를 대처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공채에 지원할 때 전산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비전산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산형은 지원하는 회사의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전산형이고 비전산형은 구인 공고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리고 정보를 입력해서 다시 업로드해서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전산형 타입 같으면 3 플러스 알파, 3 플러스 영향을 알면 광탈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학점에 관한 그 요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어, 이제 점수죠. 세 번째가 지원 직무와 맞는 전공. 작년의 사례를 들면 편의점 CU 있지 않습니까? CU에서 각 채용하는 직무별로 수강해야 되는 과목명과 그리고 과목을 들어야 되는 총점을 구인 공고에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무를 본다는 거죠. 직무하고 전공. 그리고 3 플러스 이제 알파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전 경력과 그리고 자격증이 해당이 되고 비전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와 맞는 전공, 역량 그리고 학점, 외국어 요 네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면 광탈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에 자격 미달되는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한 30년 전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전공이 어학이죠. 어학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행정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인데 원서를 집어넣으면 다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산형에서 튕겨 나오는 거죠.
아무리 입사를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 서류 전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company want다. 그 회사가 원하는 것을 뭐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접고 들어가지 말고 밑줄 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려서 서류 전형할 때 한문과 영어를 혼용하라 많이 그렇게 했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되고 500자 안에 쓰라고 했다면 500자 안에 써야 되는데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영원히 자유롭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된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거의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많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지만 서류정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스펙이 워낙에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채용 공고에 내건 스펙보다 훨씬 더 높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 심사 기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다르다. 이게 뭐냐 하면 구인 공고사항에 나타나는 외고 점수 학점 요구 조건과 합격하는 사람의 그 합격 수준 이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펙과 역량과의 관계인데 모든 분야는 선수 그러니까 고수와 하수는 존재하게 됩니다. 성공학 고수하면 이내화 교수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취업도 고수와 하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취업의 하수는 뭐냐? 스펙 플러스 외국어로만 준비하는 사람을 취업의 하수라고 하고 취업의 고수는 스펙과 외국어는 매일매일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꾸준히 준비하면서 역량, 직무와 역량을 자기에 맞게끔 내 자신이 가만히 된 내 자신이 기준이 된 직무를 선택하고 그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을 준비해서 그 구인 공고를 역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고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원 구인 공고에서 외고 점수를 700점을 원한다. 그러면 그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펙으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직무와 역량이 준비된 사람은 턱걸이 스펙이어도 어느 기업에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외국어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지는 않잖습니까? 전문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외국어는 직무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죠. 어떤 직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스펙을 무조건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게 합격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통과의 기준일 뿐이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회사의 내부적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면접관으로 이제 회사에 근무할 때 면접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이름 옆에 별표가 한 3개 붙은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것은 회사와 관련된 사람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 표시가 오면 거기다가 그분이 100점 만점에 80점 맞으면 85점을 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마다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극단적인 내용이지만은 사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걸 까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공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집안의 풍토, 우리 집안의 가훈을 공개해서 니네 가훈은 왜 이 땅이냐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다. 그런 이제 암암리 이제 접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걸 다 따져가지고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제가 그 답을 좀 피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어찌됐건 좀 묵묵히 자신 할 일만 충실해야죠.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면은 여러분들 취업에 또 방해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서류 지원을 하기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뭐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모집 요강을 밑줄 치가면서 꼼꼼히 읽어라. 근데 이 얘기를 한번 드리면 대충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큰 미스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회사 이름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가 들어간다면 다 현대그룹은 아니거든요. 언젠가 강민혁 대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대그룹가 있고 현대자동차그룹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 직종과 내 전공이 맞는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요 대목에서 말씀드리면 좀 내 인생으로 관련되니까 좀 치열하게 좀 접근해라. 밑줄 짝짝 그어가면서 왜 대학 입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입사하는 게 설렁설렁 하는지 그 대목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가장 크게 뜨는 것이 기업 문화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기업 문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코어 밸류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정말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반드시 좀 알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쭉 해서 합격을 했는데 근무지가 지방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그때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무지도 좀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죠. 굉장히 민감한 테마입니다. 노동부 산하기관의 데이터를 보면 연고성 취업이 80%이다. 연고성.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곳,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곳과 연관된 곳으로 80%의 구직자들이 취업을 한다. 그렇죠. 예, 기업은 이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가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고성 채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이 연고성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것이냐? 구인공고에 있습니다. 네. 구인공고에 근무 지역을 보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5대 직무에서 주로 로컬 채용, 그러니까 지역과 연관된 채용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영업, 그리고 품질, 생산, 그리고 물류, 그리고 고객관리. 요 5개는 연고성 취업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근무지 이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고 그 모집 요강을 볼 때 근데 좀 약간 애매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간단하죠. 예. 전화하세요. 직접? 채용 담당자한테 네. 저는 뭐 채용할 아무개입니다. 사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유권 해석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만 손해는 거죠. 예. 아까도 이제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S중공업 있습니다. 거제도에. 거기 신입사원교육을 가보면은 의외로 지방대 출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 출신들이 그 회사 갔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의도적으로 지방에 배려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큰 강점인데 그 회사가 따로 있는데 거제도 살면서 굳이 서울에 있는 뭐 CJ 지원한다든가 그럼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원자의 생각, 본인의 의견일 텐데요. 회사에 지원할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꼭 유념을 해야 될까요? 그 2004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제가 7,200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MC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극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자기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가 위주가 된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구 위에 사람이 먼저 태어나고 기업과 직업이 났지. 기업이 먼저 나고 사람이 늦게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직장과 직업을 찾아야 되지. 이걸 거꾸로 하면 반드시 구직 단계에서 기업에 뭔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류 지원을 하기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회사의 처우나 뭐 월급 이런 것도 들어갈까요? 이것을 이제 어떤 선배, 나이 든 사람으로서 입장드리면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은행 쪽, 그다음에 이제 보험, 증권 쪽 옛날에 저희 때요. 이거는 탑이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55가 돼가지고 한 30년 직장 생활하면서는 지금은 그렇게 좋은 직종이 아닌데 그럼 그 당시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우를 따지지 말고 한 10년이나 20년 뒤를 보시고 돈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내 직종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아 떨어뜨리면 그냥 들이대라는 뜻이에요. 이따가 한 20년 있다 보면 그 직종도 좋아진다는 거라고 저는 좀 보수적 관점에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따지지 말.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지. 합격 후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이 중요하니까요. 네. 자, 하디슈 하키워드 2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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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